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석사과정 김미나, 최창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의 어휘력 기르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희 선생님, 어휘력 기르는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어휘력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먼저 어휘는 단어들의 집합을 말하며 그 의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어휘력은 알고 있는 어휘의 양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읽기 발달을 위한 핵심 능력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알고 있는 어휘의 수가 많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 책 속의 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등의 학습과 여러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꾸준하고 폭넓은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독서량이 줄어드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책을 꾸준히 읽게 되면 어휘력이 높아질 수 있고 동일한 어휘라도 접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된 책을 활용한다면 아이의 흥미를 자극하여 책을 읽기 위한 동기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현재 수준에 맞지 않고 너무 어려운 내용은 읽기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관심 분야를 확장시켜 이야기책뿐만 아니라 역사책, 과학책 등 다양한 책을 접한다면 이를 통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서 어휘력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나 선생님, 그런데 독서를 할 때 모르는 어휘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을 읽거나 독서를 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뜻을 확인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아이인데도 어휘력이 좋지 않다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대충 넘겨서 읽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읽기 습관을 갖고 있으면 책을 많이 읽어도 어휘력 향상이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독서와 함께 다양한 단어의 뜻을 확인하는 습관이 갖추어질 때 어휘력은 빠르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확인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어의 뜻을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단어는 혼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단어가 포함된 전체 문장 속에서 단어의 뜻을 추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사전을 찾아보기보다는 앞뒤 문장을 읽어보면서 뜻을 추론해 보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단어의 뜻을 추론하는 능력이 향상된다면 아이가 혼자 책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스스로 뜻을 추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에서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추론을 했더라도 정확한 뜻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명확한 뜻을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전에서 여러 뜻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면 내가 추론한 단어의 뜻과 비교해서 책에서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보고 외우면 참 좋겠지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간다고 어휘가 그 학생의 것이 되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새로 알게 된 단어를 쓰고 앞서 사전에서 찾아봤던 뜻을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로 배운 단어를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단어를 자신의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예문을 만들면서 학생이 단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면서 단어를 시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서도 많은 어휘를 접할 수 있을 텐데 대화를 하면서 어휘를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휘는 일상생활과 부모, 사회, 문화와 같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입니다. 아이들마다 삶의 장면에서 습득되는 어휘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생활 속에서 어휘를 다양하게 접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풀이 중심으로 외우거나 암기하는 방식의 단어 학습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방법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휘를 배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단지, 신문, 안내장에서 새로운 단어를 찾고 단어를 비슷한 말, 반대되는 말끼리 모아보거나 상하관계 등을 찾아 분류하고 단어장에 붙여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맞추는 방식 등을 통해 게임 형식으로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뉴스에서 접한 단어를 사용하여 아이와 대화하거나 일부러 낯선 단어를 사용하여 대화를 시도해보는 등의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어휘를 직접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휘를 향상시키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교재를 활용해서 직접 어휘를 지도하실 수 있는데요. 활용하기 좋은 교재로 먼저 바사 읽기 나침반 교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바사 읽기 나침반 어휘 교재는 서울대에서 개발한 어휘 교재인데요. 이 교재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들의 빈도를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어휘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3, 4학년 고빈도 어휘가 나오고 품사, 가변어, 의성어, 의태어, 합성어, 파생어를 다루고요. 2단계에서는 5학년 고빈도 어휘를 중심으로 상이어, 하이어, 유의어, 반이어를 학습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6학년 고빈도 어휘를 바탕으로 동음이어와 다이어, 직유법과 은유법을 다룹니다. 꼭 해당 학년의 단계를 공부할 필요 없이 아이의 수준에 맞는 단계를 선택해서 지도하시면 좋습니다. 교재에서는 각 단계에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는 물론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같이 제시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습한 개념을 복습하고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루 어휘 교재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교재는 단계가 1에서 6단계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은 1단계, 2학년은 2단계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에도 더 적절한 교재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장씩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이 꾸준히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 또한 교과와 연계돼서 국어, 과학, 사회 등 해당 학년 교과에 등장하는 어휘를 바탕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와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어를 어근을 학습해서 단어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피쉬가 있는데요. 고피쉬는 보드게임의 한 일종이에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의성어와 의태어, 속담, 사자성어, 비슷한 말, 반대말 등을 학생들이 재미있게 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성어, 의태어, 속담, 사자성어, 비슷한 말, 반대말 뿐만 아니라 고피쉬 창작이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앞서서 모르는 단어를 단어장에 정리를 했다면 그거를 고피쉬에 스스로 단어장으로 만들면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단어들을 더 재밌게 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재들을 잘만 사용한다면 아이의 어휘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상으로 우리 아이의 어휘력 기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